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사라졌던 연말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어제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김정일 사망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북한발 충격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시 관심은 유럽 쪽으로 쏠립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유럽 위기 해결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었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더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인데요. 먹어야 될 팥죽만큼 정말 증시에도 빨간 불이 켜졌으면 좋겠지만 장 상황이 어떨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임영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잠시 고지를 하나 해드리면요. 저희 서울경제TV 방송을 지상파 DMB 유원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신청하시면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손자병법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22일 목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떤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 출발, 약박권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어저께 많이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로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인다는 부분들이 좀 약세 출발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박 출발을 하더라도 이 약박권을 이겨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많이 오른 부분들 다시 한번 캡을 메꾸면서 조정을 받을지는 장이 출발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분 좋게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했다기보다는 IT 중에서 특히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면서도 조금 반가운 부분이라 조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T 업종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주지 아니면 최근에 좀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그리고 업종들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줄지는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세가 꺾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중요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은행, IT, 증권, 건설, 화학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줄지 여부도 계속해서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늘렸다가도 장 후반 쪽에서 선물 청산 흐름이 또 계속해서 나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전일 현물을 매수했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됐던 부분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 그리고 그러면서 유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조금 화학주에는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니까 7포인트 정도 약박권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840포인트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저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60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물과 선물의 어떤 가격차의 이 베이시스 차이가 위쪽으로 움직여줄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움직여줄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백오데스 상황으로 조금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60일선에 대한 반등을 줄 때 60일선에 대한 어떤 재돌파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반등을 이용한 어떤 정리에 대한 부분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쪽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쪽도 마찬가지로 뭐 은행, IT, 증권, 건설, 화학, 그리고 조선철강까지 봤을 때 조금 반등을 줄 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저는 좀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총 상위 종목군 어떤지 좀 잠깐 좀 언급해 예, 예. 주십시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랐지만 예. 오늘 좀 약박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6% 정도 약박권 출발 현재 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어느서 마찬가지 SO리라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게 0.9%, 뭐 1%에 가까운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반 쪽에서 이렇게 약박권 그리고 1% 정도 하락은 어저께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2차적인 반작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말 그대로 어떤 전일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하락폭이 확대가 될지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지수 같은 경우 뭐 0.7% 어제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강박권에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롯데쇼핑도 어저께 많이 올랐었지만 1.5%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최근에 경기 방어에서 좀 부각이 좀 됐었지만은 조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봤고요. 코스닥 출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세 출발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50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닥 흐름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 시장도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보합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뭐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500포인트대에서 안정권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특징적 요소는 역시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그다음에 보령 메디앙스 일부 뭐 대선 테마 관련주의 순환 상승이 장 초반부터 소폭이나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의 순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금일도 마크로젠을 비롯한 일부 큐로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특징적 요소라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삼성 관련 납품 관련 아몰레드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국면에 전개되는데 최근에는 주성 쪽으로 매기가 수월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플렉스, IT 관련주에서 뭐 PCB 업체죠. 최근 들어서 뭐 차익 매물이 출회됐지만 전일과 금일 2%대 반등 국면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된 가운데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일부 헬스케어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그러한 순환 상승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기술적 차트상 테크닉적 매매로 코스닥 시장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장 상황은 바뀌는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이 개장이 됐고 일본 장도 함께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도 1.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흐름 어떻습니까? 일단 시작은 8,427.14포인트로 0.4% 정도 지금 하락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하락했던 지수를 모두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22의 3년 만기 대출로 인한 유로존 리스크 약화로 인해서 미국장과 유럽장의 상승이 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92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과연 ECB가 생각하고 있는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퍼지면서 전일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위주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미국도 혼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시장 역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해드릴 소식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일본 신평사인 RNI에서 일본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데 일본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일본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일본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BOJ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0에서 0.1% 정도고요. 20조 엔의 자산 매입 규모와 그리고 30조 엔의
그 신용대출 프로그램 등 55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 2개월 연속 이제 경기 판단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적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엠고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수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엠고 그 엔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비교적 안정자산으로 보여지고 있는 엔에 오히려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이틀째 급락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오르면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또 현물 시장에서 3천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앞으로 환율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장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90전 상승한 1152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틀 동안 달러원 환율이 27원이나 급락하는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중심에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되돌림 구간도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포스코건설과 그리고 LG전자의 유증 관련 물량 유입에 달러원 환율이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수급 장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1.30달러 부근의 등락을 지속하면서 우리 달러원 환율이 대외 요인도 요인이지만 그보다도 철저하게 수급 장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제가 언급드렸던 62평이었던 1140원 초반까지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150원 선 초반 지지선을 이제 하향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는 5일 이평인 1157원 그리고 20일 이평인 1148원 정도의 그런 레인지 등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예,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순매수 움직임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줄어들면서 채권 시장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김정일 사망 이전 레벨로 복귀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3에서 3.4% 이렇게 제한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과 똑같은 흐름인 104.56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국채 선물이 5일 이평을 상향 돌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레벨 부담이 높은 만큼 여기에서의 5일 이평과 20일 이평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봤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부장님 화상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블루콤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어제 종가도 매수가로 정해주셨던 그 가격대 부근에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3% 정도 더 오르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블루콤은 계속적으로 보유가 맞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제시한 손절가 10,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도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도 지금 단기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이제 그 애플향의 매출 비중 확대가 더불어서 이 4분기의 실적 호전과 내년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정 밸류에이션, 내년도 실적 대비 17,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부분 참고하셔서 10,000원 손절가만 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원 부장님 매일매일 한 종목씩 주시고 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하시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아바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CD와 OLED, PDP 이런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고요. 국내 유일의 LCD용 대형 스포터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이 스퍼터란 그 LCD 패널 표면에 금속막을 얇게 붙이는 작물을 말하는데요. 동사는 그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입니다. 지분의 19.9%를 보유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신규 발주 중에서 이 스토퍼 점유율은 60%를 상회하고 있어서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수혜를 들 수 있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실적은 아몰레드와 태양전지 장비가 좀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아몰레드 장비와 방막형, 태양전지 장비 등이 본격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의 아몰레드 TV의 선점을 위해서 이런 투자 경쟁과 태양전지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TV 양산 일정이 내년도 1, 4분기에는 투자 집행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OXID, 이 TFT 공정 도입과 더불어서 이 모멘텀이 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옥시드 TFT는 그 초고 해상도, 특히 고속 구동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하는데, 이 관련돼서 기존의 LCD9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LCD 디스플레이가 8세대 9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하락 부분은 상반기 부분은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LCD 디스플레이의 아무래도 투자 재개 더불어서 상승세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내년도에도 실적 기대와 저평가 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가 1,520원대고, 현 주가 PER 8배 수준인데, 적정 밸류에이션 PER 11배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17,000원 정도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11월부터 기관이 전일 기준으로 45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바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12,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매수 괜찮을까요? 네, 말씀 초반대 현 주가 매수가 좀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 한 13,5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하회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5분입니다.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청 흐름 다시 한번 보고 특징 테마들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ECB가 장기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하락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하락한 1841포인트 약보합권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포인트 하락한 183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164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33억 원, 외국인은 175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03포인트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현재 역시 2포인트 상승한 503.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91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75억 원, 외국인은 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한 104만 6천 원에,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29만 9,500원에, LG화학은 1.25% 하락한 3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2위권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에서 26만 7천 원에, 한국전력은 0.5% 하락한 2만 6천 원에, KB금융은 1.2% 하락한 3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은 1% 하락한 14만 6,500원에, S-오일 역시 1.4% 하락한 10만 3,500원에, KT엔지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1.5% 상승한 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들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22% 상승한 36,900원에, 포스코 ICT는 0.76% 상승한 9,270원에, 메디포스는 강보합권에서 17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CJNM은 1% 상승한 32,650원에, 3S는 보합권에서 26,500원에, 네오이치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0.63% 상승한 31,900원에, OCR 머티리얼즈 역시 강보합권에서 77,900원에, SM은 1.45% 상승한 4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사흘 만에 내립니다. 북한발 리스크는 이미 해결이 된 상태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우리 국내 증시도 역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장 출발 전략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은 전문가님, 오늘 국내장 분석하기 전에 해외 쪽에서 들려온 소식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떤 북한에 대한 그 대북 리스크는 일단 해소가 다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면 이제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시장과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자그마한 주택지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좀 급락을 했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스페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그 이면 속에는 ECB가 3년물 장기 대출 실시한다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ECB가 3년물 장기 대출을 한다고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 액수도 상당히 늘렸지만 도리어 악재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기 대출을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4,890억 원을 돈을 푼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890억 유로가 그 실적으로 감이 좀 안 잡히실 텐데 원화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700조 정도 되는 돈을 시중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자, 700조 같은 경우에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28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돈보다 더 많은 현재 이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시장에 뿌리고 있긴 하지만 시장은 더 많은 돈을 현재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또 마찬가지 좀 봐야 될 부분이 ECB가 현재 그 시장에 3년 장기 대출을 실시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현재 원하고 있냐면 은행들이 ECB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게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자금을 좀 대출을 조금 추가적으로 지속을 할 것을 현재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존은 국채 매입을 관한 부분을 좀 공동적으로 부담을 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 저금리 대출을 받겠지만은 국채 매입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그 유럽의 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원초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시중에 돈이 그만큼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의 하나로 3년 장기 대출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원활한 어떤 그 중앙은행이 원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현재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시중에 어떤 자금을 방출하기 위한 어떤 유도 그리고 유로존 국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그 ECB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년 장기 대출을 풀게 되면서 그 중앙은행만 부담할 수 없다. 시중은행들도 조금 공동적으로 부담을 하자.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는데 그런 의도를 그 시장에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그와 반대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CB에서도 좀 상당히 조금 당황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유로존 국채 매입에 대한 공동 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와 반대로 채권 가치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화는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인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되냐면 시중에 어떤 그
유동성이 다시 한번 경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저께 장 끝나고 그 유럽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금 그 S&P가 헝가리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마이너스에서 그 W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투기 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전망도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투기 등급에서 어떤 그 정크 등급으로 좀 더 하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여지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될 어떤 파급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S&P가 조금 이유로 제시한 부분들이 국내적으로 현재 그 헝가리의 어떤 그 자금 동향이 국내적으로 현재 압박을 현재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전부터 뉴스 좀 그 제시가 됐던 부분인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그 어떤 안전자산 독일의 그 분투화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도 조금은 그 안전자산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 프랑에 대한 어떤 헝가리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위스 자국 내에서 유로존의 어떤 자금 동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금 경색의 징후가 보이다 보니까 헝가리의 어떤 대출했던 부분들을 현재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 회수에 나선다는 부분들은 그와 반대로 헝가리 쪽에서는 자금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헝가리의 신용 등급이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자금 압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크 등급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시중에 대한 그 자금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마일 7%라고 할 수 있는 7%대로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지표 같은 경우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만큼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당연한 반응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시장은 안정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발 리스크는 다 만회를 했다고 쳐도 이제 대응 전략을 다시 짜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 국내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세요. 일단은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외 변수가 일단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어저께 시장에서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이 그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어떤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쪽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약보합 출발을 했지만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어떤 베이시스와 연관된 이런 수급들이 호전이 된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 시장 동향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짧게만 좀 언급을 하고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 그제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비결자 이렇게 청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쪽에서 시장이 좀 약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결자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 매수 포지션에 대한 미결제 부분이 증가를 해야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미결제가 청산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은 도리어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결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 쪽으로 어떤 그 증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결제 동향 그리고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키포인트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명수 전문가님은 오늘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북한 이슈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유럽에서 호재 악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수의 경우 1850포인트에서 다시 1700, 한 2, 30까지 빠지게 되면은 또 17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공포감이 짓누르는 그런 장세이고 또 1850에서 한 19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1850을 중심으로 하고 박스권이
흔들어대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거시 경제 변수에 휘둘리다 보면은 그 종목하고 업종이 바닥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 변수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보통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목별로 업종별로 업황이 회복되는 그러한 그 종목, 업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최근에 그 WTO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우 신흥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쪽 그 자동차라든가 IT 시장이 꽤 큰 시장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갖고 국내 IT 자동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러시아하고 터키 시장의 자동차 판매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수급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계속해서 뭐 국내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1750포인트로 분기점으로 해서는 외국인들도 매도 공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를 베어마켓 그 측면에서 시장을 얻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선물 시장이 중요한데요. 내년 12월물, 3월물 그 시장이 현재 그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 지난 그 12월 19일 16,610계약에서 현재 뭐 14,000계약 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뭐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을 안 좋게 내다볼 때는 보통 뭐 한 3만 5천 계약 이상까지 매도 규모를 그 쌓아놓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그다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해지 차원에 있어서 중립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경우 계속해서 뭐 1,800 이하에서는 전후로 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그 물량의 경우에는 베이시스 호전과 악화에 따라서 이제 청산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800 전후로 비차익 매수가 유입된 그런 중장기성 자금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외국인과 그다음에 연기금의 수급 측면을 보면은 그래도 시장은 관망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현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시장을 받치고 있는 수급이 일단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뚝심을 가지고 좀 건강한 기업들을 사 모으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잠시 뒤 업종별 전략 짜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한 9시 반 정도를 넘어가고 있네요.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송인찬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회사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기업입니까? 오늘은 두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산이요. 예.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이제 지주회사라는 것들은 지분의 소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특히 두산에서 봐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중공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업 가치, 그리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사업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가치 보시면은 크게 사업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트롤 비즈니스라는 게 있고 전자 비즈니스라는 게 있는데요. 모트롤 비즈니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그 기계 업종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품입니다. 관절과 같은 부품. 그리고 전자 비즈니스는요. 최근에 스마트폰 뒤에 있는 기판들이 되는데요. 이 부분 모두 금년도 4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모트롤 같은 경우는 한 207억 원. 그러면은 전분기보다 35% 이상 증가하는 거고요. 또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CCL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 75% 이상 증가한 1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부분만 합쳐도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DIP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가 지금 갖고 있는 카이라는 것, 뭐 항공우주로 더 잘 알려진 기업인데 그 기업 가치도 한 1,870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KFC나 버거킹 같은 SRS도 한 51%에서 한 1,000억 이 정도의 지분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이 오늘 한 1.7% 오릅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데요. 14만 7,500원. 이 가격대 매수 괜찮을까요? 예, 뭐 지금 가격대는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주가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보다 상승 여력 한 20% 정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손절가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손절가는 14만 밑에서는 손절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도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송민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건설, IT, 은행 위주로 또 강하게 매기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발 리스크 그 당시에 주식을 샀어야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공략 어떻게 해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예.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최근에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계속해서 조금 말씀 한번 정리가 드려보면 맞다. 예. 여기서 어제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뭐 물론 뭐 그 좋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볼 때 지금은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계속해서 너무나 위태위태하다고 조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쪽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 IT, 뭐 화학, 건설, 그리고 조선철강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저희 상대로 꺾이게 된다면은 요 업종들이 시장과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절반 이상 이렇게 줄여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20여 장기 대출이었던 실망 때문에 금융 특히나 은행 업종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오라클 어저께 미국의 기술주가 상당히 좀 시장 다우 대비 좀 약세를 보이는데 오라클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부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그리고 유럽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우지수보다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 뭐 미국 글로벌을 대표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이용한 어떤 정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건실한 기업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시장과 좀 연동성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정리하는 기회로 계속해서 좀 반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많이 불안하게 장을 보세요. 언제까지 불안하게 보시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이슈가 또 한 번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슈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아무래도 한 번은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지만 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가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EFSF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EFSF에 대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운용 능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어떤 시중에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3개월 리버 금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떤 돈에 대한 흐름이 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시장이 시중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해서 더 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을 때만큼 큰 충격은 나오지 않겠지만
하지만은 다 어떤 프랑스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이 된다면 그에 반하는 그 어떤 충격파도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전략 들었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의견이 좀 다르신 편이시잖아요. 업종별 전략 좀 짜주십시오. 뭐 코스닥 시장부터 일단 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그 바이오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부 그 투기적 요소가 짙은 대선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일도 뭐 삼성, 에버랜드에서 삼성엔지니어 지분을 팔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전일에 이어 금일도 마크로젠이라든가 바이닉스 일부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가격 조정이 그 마무리됐던 일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유비케어 관련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순환 상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 요소보다는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러한 정책 그다음에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차트 이거를 이제 그 매수매도 그다음에 손절 라인 추세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일부 그 부품 관련주로 투신권에서 중소형 관련주로 그 매기가 강하게 유입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주춤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뭐 실리콘웍스라든가 그다음에 파트론 일부 이쪽 그 우량한 부품 회사 쪽에서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부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지만 과도하게 오른 종목군들의 경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일단은 그 최근 들에 그 변동성 장세로 인해서 크게 올랐던 그리고 또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이 검증됐던 종목군들의 경우는 눌림목 조정 국면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그 거시경제 변수 이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뭐 그 EU 그 개정 조약 합의가 일단 3월 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안을 그 내놓겠다라고 일단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정안정기금인데 내년 그 7월 달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뭐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가슴 조이면서 계속해서 뭐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뭐 일부 그 조선 철강 화학주 업황이 그 2, 3년 전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일부 차화전 관련주의 경우 워낙 실적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수급이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문제, 물량 해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연말 연초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예로 LG화학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 LG화학의 경우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서서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두 달이 아니라 2, 3개월 계속 그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그 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동 플랜트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BHI 같은 그 중소형주의 경우에도 뭐 수주 잔량이 뭐 1조 원을 최근에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 내년도 뭐 중동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유럽 사태가 계속해서 뭐 악화된다면은 장기성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현재 업황을 살펴볼 때는 견조한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과거 3, 4년 전은 폭발적으로 업황이 좋고 수급이 좋은 그런 장세가 아니고 현재는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상반기에 차화정 세개 업종이 압축돼서 올라갔다시피 최근 하반기에는 뭐 삼성전자를 그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압축돼서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업종별로 차별화가 슬림화돼 가지고 그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박스권이 갇힌 그런 상승 흐름이 그 탈피되기까지는 적어도 뭐 한 1, 2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시장은 불안하지만 대안적인 투자를 하자는 말씀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정리된 화면이 하나 나갔었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 종목들을 몇 개 좀 추려오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신 그 종목
종목들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과도하게 오른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그 제휴관계가 다시 한번 돈독히 이어지면서 크게 상승한 면이 있고요. 물론 뭐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뭐 SK그룹으로 인수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올랐던 그런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술적 분석상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그런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뭐 JW 중의 신약 외국인 매수세가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렇게 그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가 검증이 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그런 접근에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님은 일단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다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이제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안주 여러 가지 있으면 함께 좀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대안주 제가 종목 준비를 못해서 대안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저께도 그 대안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그 어저께도 한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뭐 GS 홈쇼핑도 당연히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 현대그린푸드, 뭐 액트 그리고 KT, 할인과 같은 종목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바탕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어떤 어떤 대비를 한다면 어떤 수급이 좀 받쳐준다면은 적어도 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난방공사하고 현대그린푸드, 액트, KT, 하림, 뭐 GS 홈쇼핑을 말씀드렸는데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두 종목 정도 한번 추려본다면은 일단 뭐 KT라든지 그리고 하림 쪽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은 기간의 수급이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성 자금이라 써 있는 기금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뭐 KT부터 조금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뭐 KT 뭐 잘 아실 겁니다. 굳이 통신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가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뭐 긴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통신주 그저께 같은 통신주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 어떤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 시가 배당률이 한 6.5%에서 6% 정도 되는데 거기다 안정적인 배당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겠다고 말씀했는데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 36,000원의 어떤 대바닥이랄까요? 어떤 긴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권에서 어쨌든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준다면은 연말에 어쨌든 6%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금과 같은 주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할인도 조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KT와 조금 주가 흐름이 비슷한데 이 종목도 어떤 4,500원대 어떤 가격대에서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에도 한번 장을 받았던 구간이 60일선을 현재는 조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60일선의 어떤 지지적 확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조금 추가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한 5,5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대안주를 말씀드렸지만 KT하고 하림을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식 전문가님은 오늘 사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가져 나오셨나요? 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오랜만에 만도를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그런 약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율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의 경우 뭐 최근에 GM으로부터 약 한 6천억 원 가량의 부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약 한 12% 차지할 정도로 일단은 FTA 체결에 따른 수혜가 향후 계속해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1월달 국내에서 뭐 FTA 한미 FTA가 발효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월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수급 측면에 있어 외국인 매수세가 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뭐 2만 원대가 계속해서 단기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20만 원대. 예, 20만 원대. 네. 20만 원대에서 단기 저항대가 계속해서 진으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2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번 7월달 정고점대가 한 22만 원대인데 향후 한 10%대 정도의 추가 상승 폭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만도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현대 의존도가 상당히 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만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도요타라든가 그다음에 앞선 것들인 GM, 유럽 자동차 쪽으로 글로벌 메이커 업체로부터 부품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부품 경쟁력에 있어서는 세계 선두권에 자리매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도의 경우 계속해서 성장 프리미엄이 완성차 업체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주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시 목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목표가 22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19만 5천 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셔도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